네, 뉴스톱10 첫 뉴스는 입시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조국 부부에 이어 공소시효를 약 2주 앞두고 딸 조민 씨도 기소되면서 야당 일각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엄마는 표창장 등으로 징역 4년, 아버지는 기소와 재판, 교수직 박탈, 딸은 뒤늦은 보복성 기소.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무슨 사화라도 일으켰습니까? 멸문지와 초토화를 시키니 윤석열 정권 시원하십니까? 작용에는 반작용이 있는 법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잔인한 국가 폭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조국 일가가 조선시대 사화라도 일으켰나? 왜 멸문지와 초토화 시키려 하나? 자, 구장훈 차장, 네. 사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갑자기 역사 공부를 좀 하게 됐는데요. 네. 조선시대에 이제 4대 사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때에 무허갑자 2번의 사화가 있었고요. 중종 때에 기묘사화, 그리고 명종 때에 이제 을사사화에서 4대 사화가 있었는데 이 사화는 이제 선비들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이제 사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왕 옆에서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훈구 세력, 훈구파가 있었고 이 신흥 정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진 정치 세력이라고 이 살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파가 득세했을 때 이 살인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훈구파가 이 선비들을 귀양 보내거나 이 사약을 내리도록 한 것이 이제 사화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이 조선시대 사화에 지금 정청래 의원이 비유를 하셨는데 일견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당시 민정수석으로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가장 문재인 정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문재인 정권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 그 이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 낙인 찍은 사람들을 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그 사법 처리를 했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이 진두지휘한 것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과거 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지했던 분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화를 주도한 사람이고 오히려 이제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그리고 그 정권이 중반으로 갔을 때 오히려 조국 사태가 벌어져서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훈구파가 조국 전 장관 주도하에 적폐청산에 뭐 약간 이 사법 그 처리를 받았다라면 오히려 그 반대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좀 그런 뭐 사법 그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뭐 사화로 해석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갑자기 이게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 강경파 또 다른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도 지난해 5월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장관,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잉수사라고 말씀드린 게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의사 면허증도 반납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졸 신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래서 기소가 될까 안 될까 관심이 많았었는데 결국 기소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단순하게 조민 씨가요. 단순하게 이제 수혜자가 아니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 7대 스펙이 위조 내지 허위인데 그게 위조나 허위 작성할 때 조민 씨도 상당히 가담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이제 뭐 민주당이나 조국 장관 측은 계속 본인들이 뭐 탄압받는 이런 데 이미지로 계속 사화 운운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이런 비리를 덮어버려야 됩니까? 그럼 이게 숙명여고 쌍둥이 자녀들에게 비리가 있으면 덮어버려야 됩니까? 그럼 이게 정유라 씨 이화여대 입시 비리도 덮어야 됩니까? 근데
잘못을 했으니까 이걸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대로 법원이 처벌한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계속 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게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이게 왜 조국의 강이 오래 갑니까? 본인들이 처음부터 다 이게 인정해버렸으면 아마 이게 빨리 끝났을 거예요. 본인들이 끝까지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다. 이러면서 저는 몇 년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딸 조민 씨의 기소가 결정되기 전에 보다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네,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참 머리를 낮추는 목소리도 좀 톤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딸이 기소되니까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으로 끌고 가서 고문을 해라. 이렇게 그제 SNS에 남긴 건데요. 자, 이민찬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발언 지금 남영동에 고문하는 장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직도 과거에 사는 듯합니다. 사화를 운운하고 남영동을 운운하는 거 보면 이제 현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발언은 진심으로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이룬 운동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학생운동을 했는지도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남으로 인해서 입시 비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이미 다 가려졌다고 저는 봅니다. 가려졌는데 조민 씨에 대해서 왜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가? 이 일을 돌아보면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입시 비리 자체에 대한 현실을. 그런데 조민 씨의 기소는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입시 비리,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 때 이걸 들고 제출을 하고 의전원에 합격한 이 일련의 과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바로 조민 씨입니다.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과거에 살지 말고 이 겸허히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조민 씨, 딸 조민 씨에게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면서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4년이 지금 벌써 4년이 지난 일이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3년 전이네요. 마음의 빚을 언급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내게 됐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오시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그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든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도 조국 전 장관이 양산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 또 그 내용들을 SNS에 공개하는 또 여러 가지 공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사이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간적인 어떤 미안함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수사 아주 정치적 의미를 소거하고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통틀어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 아까 여러 건 말씀 주셨지만 정유라 씨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이화여대에 부정입학했다라는 혐의였죠. 어머니가 수감되는 대신 딸은 어떻게든 법에 어떤 합리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쌍둥이, 검찰이 처음에 법원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가정부 소년 법원으로 넘겼었습니다. 그 정도로 한 가족의 공동의 어떤 범죄로 같이 기소되는 전례가 상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조민 씨가 가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는데 그 적극적인 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을 입시에 제출했다라는 혐의를 굉장히 적극성의 하나의 근거라고 삼았습니다. 그건 다 이 행위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거죠. 특별히 적극성으로 뭔가 이 범행에 가담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관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기소하려면 4년 전에 같이 했어야죠. 왜 지금 합니까?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의도를 빼고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조국 전 장관,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겠다라고 민주당에서도 공언하고 있지만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또 한 번 다시 결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처장.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그 정경심 교수 대법원 확정 판결,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본인도 지금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1심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런 부부가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함께 처벌이 됐을 때 그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조민양이 정말 나의 입시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법 처리를 받아서 정말 죄송하다. 오히려 정말 반성하고 좀 오히려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만약에 보였다라면 검찰이 아마 기소하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 판결 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을 펴내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북콘서트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딸 조민양도 함께 불러서 뭐 아버지가 어떤 성향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지지자로부터 열심히 환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조민 씨는 또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최근에는 보니까 제주도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공유하고 공부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자고 하면서 970만 원에 달하는 어떤 지원금도 받고, 그러니까 물론 일부 동정 여론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동정 여론을 상쇄시킬 만큼의 지나치게 당당하고 지나치게 어떤 좀 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좀 뻔뻔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반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검찰이 기소한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검찰이 처음부터 조민양의 기소를 마음먹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부부의 그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 수혜자인 조민양의 좀 부적절한 그 언행들이 사실 검찰의 기소를 불러들인 것이 아닌가. 뭐 결과론적으로는 굉장히 가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조국 전 장관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일가족이 그 말씀을 실천하셨다면 지금과 같은 기소가 과연 이루어졌을까? 만약 기소가 이루어졌더라도 오히려 반대 여론이 더 컸을 텐데 지금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달 말쯤이죠. 문 전 대통령이 이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초대할 것이다. 뭐 의원들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원들을 주로 초대할 것 같은데 양산에 모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기 때문에 뭐 조국 전 장관은 의원은 아니니까 부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모임을 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제가 보기에 뭐 의원들 모임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이제 이거 안 갈 걸로 보이고요. 조금 전에 저희 그 장 변호사님이 팩트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정유라 씨는 뭐 기소도 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옛날 남 돌아가 보십시오. 유럽에서 덴마크 범죄 인도 한다고 게 얼마나 저희가 비용을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한 거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구속영장 청구한 분이 이원석 그때 특수부장이에요. 지금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근데 조민 씨 지금 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정유라 씨는 2번이나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거 이걸 밝혀드립니다. 기소는 안 했지만. 예.